We had to begin the deceleration maneuver so the ship could approach a black hole. Taboo. Taboo. 숲에서 애완견을 죽인 한 소녀. 얼마 후 근처에서 소녀 또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죠. 죽은 개의 주인이자 소녀의 친오빠 몬테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홈리스이자 거리의 불황자였던 보이시와 친구들. 이들도 대부분 사형수가 되어 훗날 몬테와 한 배를 타게 되죠. 그들이 올라탈 배는 다름 아닌 우주선이었습니다. 지구와 점점 멀어져가며 사형수들을 실은 우주선이 돌아올 기약 없는 유영을 시작합니다. 불안정한 보이시를 힘으로 제압하던 몬테. 그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이며 침착했죠. They lied to us. You knew it. You knew it. 또 같은 사형수지만 선내 의사이자 이들의 건강을 체크하던 딥스 박사는 얼마 후 선장의 자리도 꿰찰 만큼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Radical experiments are taking place in outer space. Death row inmates are selected to be used as guinea pigs. 한 교수의 말처럼 특별한 두 가지 실험을 위해 우주로 보내진 사형수들. 의료실에 놓인 인큐베이터가 한 가지 예사롭지 않은 실험이 있음을 뜻하고 있었죠. 선내 모든 성관계가 금지된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식사조차 알약으로 해결하던 이곳은 인간의 본능을 최대한 억제하며 이들의 변화를 매일마다 체크하죠. Even if you manage to inseminate one of the girls, the babies die from radiation. 인공수정에 사용할 좋은 유전자를 찾기 위해 매번 정자를 제공해야 하는 남자 사형수들. 임신이 가능한 여성 사형수는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 이 실험의 대상이 되죠. 오직 인공수정을 통한 생명의 탄생만이 딥스 박사가 부여받고 또 집착하는 임무입니다. 하지만 종종 사고를 치던 사형수들은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피임을 하고 또 겁탈의 기회만 노리기도 하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Like everyone, I'd used the box. But as time passed, I chose abstinence over indulgence. 선내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진 몬테는 스스로를 우주선에 동일시하듯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까운 블랙홀에 다가가 그 막대한 회전 에너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임무였죠. We had to begin the deceleration maneuver so the ship could approach a black hole. This is the main goal of our mission. Our Class 1 suicide ride. 인류를 위한 숭고한 임무를 부여받듯 새 생명에 대한 딥스 박사의 집착은 날로 커져갑니다. My crime was the only one worthy of the name. 이윽고 임신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지만 강한 방사능과 후유증에 아이와 엄마 모두 사망하죠. 모든 걸 잃은 듯 딥스는 절규합니다. 게다가 선내 사망자가 곧 하나둘씩 늘어가죠. 건강이 좋지 못했던 선장이 시름시름 앓게 되자 딥스는 그의 손가락에 심어진 작은 칩을 꺼내 자신에게 이식합니다. All systems in full functional mode. All crew members are complying with mission experiments. 이제 스스로 선장이 된 딥스가 고통스러워하는 선장의 최후도 직접 결정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언제든지 사고를 칠 것처럼 강한 성욕을 드러내던 한 남자. 그가 잠들어 있던 보이시를 겁탈합니다. 이를 말리던 옆 침대의 민키도 또 묶여있던 그녀들을 도우러 온 난센도 그의 힘을 막아낼 수가 없었죠. 결국 남자들이 몰려와 사태를 수습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던 민키가 그를 단죄합니다. 한편 평소 그토록 증오하던 딥스에게 보이시가 처음으로 묻습니다.
Did you really kill your own kids?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살해하고 사형수가 된 딥스. 그녀도 이들처럼 우주선에 갇힌 피실험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아이에 대한 미련 탓인지 모두가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딥스는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 해괴한 짓을 저지릅니다. 가장 좋은 유전자를 지닌 몬테.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를 딥스가 다가가 추행하죠. 그리곤 곧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그것을 잠든 보이스에게 강제로 주입합니다. 그 누구보다 강제 임신을 원치 않았던 보이스는 정작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곧 죽음으로 향한 난센의 임무를 가로채죠. 어느덧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 블랙홀. None of the rest of us could do this. You made your choice. 블랙홀로의 근접 실험을 위한 죽음의 비행에 난센이 자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선엔 난센이 아닌 보이시가 탑승한 걸 잠시 후 모두가 알게 되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보이시. 이에 분노한 민키가 딥스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망쳐버린 모든 일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몬테에게 드디어 고백하죠. The child is your daughter. Born of your genes. 아이를 부탁하고 호련히 우주로 사라져버린 딥스. 결국 홀로 남겨진 몬테가 곧 선장이자 이 우주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이와 단둘만 남게 된 몬테의 독백으로 다시 돌아가죠. 영화의 시작은 우주에서 태어난 몬테의 딸 윌로가 아빠에게서 세상을 배워가며 건강하게 성장하죠. 먹을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장난감도 모두 아빠에게서 배웁니다. Don't drink your own piss, Willow. It's called a ta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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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 if I don't 그날의 기록을 매일같이 지구로 전송하지만 정작 지구에서 이들의 메시지를 확인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또 수십 년이 걸려 도착하는 메시지엔 답변조차 없습니다. those random images. Maybe they were programmed to keep us on a leash. 에너지가 고갈되고 재활용되는 물도 턱없이 부족해지자 몬테는 죽은 사형수들에게 특별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들의 유일한 외출복인 우주복을 입은 사형수들은 몬테의 손에 의해 자유롭게 석방되죠. 되돌아갈 희망도 또 버틸 의지도 없던 그에겐 남은 거라곤 오직 딸 윌로뿐이었습니다. 영화는 윌로의 걸음마를 따라 혼자가 된 몬테가 지나온 기억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딸과 함께 보던 그곳은 윌로의 생물학적 엄마 보이시가 나타나고 또 텅 빈 의료실엔 우주로 사라진 딥스 박사가 앉아 있습니다. 몬테가 끊임없이 윌로에게 가르치던 말, 우주선의 출발부터 잘못됐음을 영화에선 금기를 뜻하는 단어 탑으로 함축하고 있죠. 우주선의 출발부터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일 모두가 인류에겐 금기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포스터처럼 희망을 뜻하는 윌로가 성공적으로 태어나지만 미래가 없는 아기에게 축복이란 말조차 떠올릴 수 없게 되죠. 시작부터 기대감을 한껏 키우는 특이하고도 암울해 보이는 영화의 오프닝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지나 정막으로 이어지는 과거 사형수들의 오디세이는 영화의 오프닝만큼이나 꽤 구미를 당기죠. 마녀처럼 유난히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딥스 박사. 우주선 내 금지된 성관계를 묘사하던 직후 딥스를 연기한 줄리엣 비노슈의 파격적인 셀프 유희가 영화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꽤 강렬하게 연출되죠. 억제할수록 커져가는 인간의 본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과 감정이 생략된 채
남편과 아이를 죽여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본능을 딥스는 오히려 타인에게 제어토록 강요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녀의 이기적인 행동은 몬테가 윌로의 생부임을 고백하며 호련히 죽음을 택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윌로가 꽤 자란 어느 날 그들의 모니터에 또 다른 우주선이 나타납니다. 현재 몬테가 타고 있는 7번 우주선과 똑같은 모양의 우주선이었죠. 졸음이 확 깰 반전을 기대하며 제발 누군가 타고 있길 바랄 만큼 그 짧은 순간 희망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우주선이었죠. 몬테는 그제서야 희망과의 완벽한 단절을 느낍니다. 불쾌한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해몽을 듣고 안도합니다. 또 크게 다치거나 손해를 봤을 땐 일찌감치 액땜을 했다며 서로를 위로하죠. 그것은 희망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진 본능의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파멸로 향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 영화 하이라이프였습니다.